반갑습니다, 코미사 여러분들. 이번에 리플이 XRP 레저 소프트웨어를 대규모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개발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XRP 레저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요. 기능 하나하나가 꽤 실용적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업데이트 내용이 있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소통방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무료로 관리하고 있고요. 리플 말고도 다양한 정보들은 영상보다는 여기 소통방에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게 만들어뒀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건 한 건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배치 트랜잭션을 통해 여러 건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100명한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지금까지는 하나씩 개별적으로 이걸 처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이 기능을 활용하면 한 번에 100명에게 동시 송금이 가능해요. 에어드랍 캠페인이나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토큰 에스크로 기능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지금 보내긴 보내되 상대방이 당장 못쓰게 잠궈두고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풀리도록 걸어두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NFT를 예약 구매하고 결제를 미리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NFT 발행일이 다음 달이에요. 그럼 지금 결제된 금액을 다음 달에 자동으로 NFT 발행자한테 넘어가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발행자 마음이 바뀌거나 누가 실수로 보내버릴 걱정 없이 시스템이 약속대로 딱 정해진 날에 처리해주는 거죠. 또 하나, 정부가 농민들한테 RLUSD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9월 말에만 쓰게 해야 한다면 지금 RLUSD를 미리 할당해놓고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게 걸어두는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장학금이나 공무원 수당, 그리고 분할 보상금 같은 데도 적용 가능하겠죠. 이렇게 조건부 지급이나 일정 기반 락업 같은 걸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도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 기능은 기술보다도 정책, 보조금, 상거래 자동화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권한형 거래소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만 거래 가능한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의 탈중앙화 거래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갑만 연결하면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히 기관이나 정부 쪽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몇몇 은행이나 자산 운용사들만 참여하는 XRP 기반 전용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미국 안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기관이나 KYC처럼 신원 인증이 정확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혹은 특정 규제 조건을 만족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XRP 레저에서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걸 수 있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럼 이런 기능들이 실제로 어디에 쓰일 수 있냐? 첫 번째는 기관 전용 거래 시스템입니다. 이미 피델리티, JP모건, SBI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기관끼리만 거래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따로 운영 중이에요. 실제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참여 중인 프로토콜 같은 경우 토큰화된 국채를 기관끼리만 교환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도 이제 이런 기관 전용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기반 시스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우리 생활에 가까운 예로 보자면 지방 정부가 지역민들한테 지급하는 디지털 상품권이나 바우처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도 코나이랑 카카오페이가 이걸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지정된 사용자만 받게 하고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사용자 제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XRP 레저의 권한형 거래 기능은 이런 식으로 지역형 디지털 지원 시스템에도 활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들이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교환할 때 지금 전통 금융권에선 채권이나 펀드 그리고 금 같은 실물 기반 자산도 토큰으로 만들어서 거래소에 올리는 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나 거래할 수 없고 정해진 기관들끼리만 교환 가능해야겠죠.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XRP를 기반으로 국제청산 시스템에 진입하려는 움직임도 그 연장선이에요.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조건은 거의 다 갖춰졌고 앞으로는 누가 먼저 이거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다음은 지갑 권한 위임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내 지갑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일부 기능만 특정 대상에게 맡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전에는 누가 내 지갑에서 뭔가를 대신하려면 지갑 전체를 넘기거나 키를 공유하는 방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상 위험하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쓰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딱 필요한 권한만 따로 분리해서 넘겨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내 통장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부모님한테 생활비 30만 원을 자동으로 보내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럼 매주 직접 들어가서 송금해야 했지만 이제는 생활비
송금이라는 기능만 따로 시스템에 위임해두면 매번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행 어플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죠. 하지만 블록체인상으로는 이런 기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비슷한 기능을 일부 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따로 구현하면 가능하긴 해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서도 코드를 짜면 가능한데 문제는 개발 난이도가 너무 높고 개발 중에 실수라도 하면 자산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체인에서 위임이라고 하면 투표권을 넘긴다거나 스테이킹 위임 같은 구조에서 한정돼 있어서 지갑 기능 자체를 일부만 나눠서 맡기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기능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조건부 기능과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기업 내부 운영 방식에도 쓸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보유한 메인 지갑이 있는데 매달 급여 송금이나 마케팅 예산 집행 같은 것을 대표가 직접 하진 않잖아요. 보통 회계팀에서 진행하죠. 다른 중요한 지출 같은 건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매달 발생하는 반복적인 지출은 회계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따로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능의 핵심은 내 지갑을 완전히 넘기지 않고도 필요한 일만 따로 맡겨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기업이나 단체 입장에서는 보안 리스크를 줄이면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서비스 자동화 수준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나 상업 서비스를 준비 중인 프로젝트들 입장에선 이 기능을 통해 기존보다 훨씬 안전하고 유연하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죠. 따로 복잡하게 코드를 짜서 개발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위임 설정을 하고 실제 서비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 입장에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기술적인 안정성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XRP 레저를 써본 개발자들이 자주 지적하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중 주요 항목들이 정식으로 개선됐어요. 먼저 NFT 발행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예전엔 XRP 레저에서 NFT를 민팅할 때 트랜잭션은 성공했는데 지갑에 안 뜨는 문제가 많았고 NFT 순서가 꼬여서 제대로 정렬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대량으로 민팅할 때도 진행 중에 오류로 멈추는 일도 많았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NFT 프로젝트나 게임 플랫폼 같은 데선 실제 서비스 운영에 큰 리스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트랜잭션 처리 로직을 안정화시켰고 발행 직후 지갑에 바로 표시되는 처리 속도도 개선했어요. 또 대량으로 민팅할 경우에 순서 꼬임도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XRP 레저 데이터를 쓰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RPC 서버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불러와야 하는데 예전엔 여기에 응답 지연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계정 정보나 잔액 조회를 하는데 버퍼링이 걸린다든지 거래 내역이 실제로 반영되는데 딜레이가 생긴다든지 심할 땐 요청 타임아웃으로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자주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RPC 응답 속도가 평균 30%에서 40% 정도 빨라졌고 요청 처리 대기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로 변경됐어요. 덕분에 NFT 마켓, 월렛 앱, 거래소 연동 앱 같은 서비스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XRP 레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술 안정성 개선은 개발자한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사업하려는 사람, 실제로 지갑이나 NFT를 운영하는 프로젝트들한테도 바로 체감될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업데이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기술 얘기들은 처음 들으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제 XRP 레저도 실제로 뭔가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걸 누가 먼저 잘 써먹느냐에 따라 판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꼭 복잡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쓰게 되는 서비스 중에 이게 XRP 기반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시작점이 지금일 수 있으니까 이런 변화들이 나중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계속 같이 보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흐름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보다는 여기에 더 빠르게 정보가 올라오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